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고품격 고음량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김남은입니다. 네, UBC 보도부문 대표 권순욱입니다. 윤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녹음이 있는 날 1월 14일 일요일인데요. 바로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 검찰, 경찰 이 개혁 방안을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죠. 그렇습니다. 1월 14일 오후 1시 30분 그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그 위원님,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일단 우리 조국 민정수석 그 앞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 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수배 중인 선배의 소재지를 대라는 강요와 함께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 경찰, 안기부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영화 1987에 나오는 것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7월에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체류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영화 1987을 보시면서 시대의 참상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셨을 줄로 압니다.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여기에는 검, 경,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을 앞부분을 좀 들어보셨듯이 과거 우리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서 영화 1987에 나온 사례처럼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그리고 불과 몇 해 전에 백남기 농민까지 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국가 권력기관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남용해서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방안을 오늘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국정원, 검찰, 경찰 개별적으로 여기저기 나왔는데 이거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체계적으로 이게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이 세 개의 권력기관 개혁안이 전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종합적인 큰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민정수석이 발표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조국이라는 사람이 발표했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은 왜 문 대통령께서 조국을 민정수석, 그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사법 출신도 있고 또 검찰 출신이 보통 네. 민정수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럴 때 쓰라고 권력기관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또 사법부나 검찰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뭐 신뢰가 될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지식하다고 할 수 있는 조국 수석. 조국 교수는 한마디로 본인도 스스로 얘기하듯이 백면서생입니다. 바로 이분에게 검찰 권력기관 개혁을 맡긴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원리 원칙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랐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문 대통령이 얼마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핵심 어떤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둘째,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 셋째, 상호 견제, 즉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 남용 통제. 네, 이 세 가지가 관통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너무 상식적인 얘기는 또 너무 아름답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예, 그렇게 됩니다. 네. 먼저 이게 첫 번째 볼까요?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이것만 보더라도 당장 국정원 보세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댓글 공작 그리고 그 사이비 보수단체 그 돈 줘가지고 네. 집회하고 시위하고 폭식투쟁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활비, 공무원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이런 일들. 온갖 거기에다 요호송 간첩 조작 사건. 그죠?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일들. 이게 적폐를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청산하자는 거. 네. 검찰만 하더라도 검찰이 그동안 우병우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 사례 보듯이 청와대에서 검찰을 쥐락펴락하면서 온갖 하명 수사 다 하고 그야말로 그 권력기관에 청와대에 똥개 노릇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죠? 핥으려면 핥고. 뭐 예. 심지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PD 수첩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압박을 넣고 그렇죠. 뭐 세월호 관련해서도 청와대를 통해서 그 수석들을 통해서 압박이 들어가고 온갖 진짜 추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청북 폭력배들이나 할 짓을 검찰이 했잖아요. 그동안. 어떤 거? 사이비 보수단체들이 그냥 콕 찍어서 고소, 검찰한테 네. 막 고소, 고발 얼마나 남발했습니까? 하면 이 새끼들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다 수사를 받아요. 하네? 야, 이거는 권력기관이 진짜 저렴한 거거든요. 검사 새끼들 돼가지고 사법시험까지 합격했다는 새끼들이 쫀심도 없는 새끼들이야, 아주. 하청 받아가지고 어? 수사하고. 이런 개병신들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청산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촛불 시민혁명의 그 담긴 정신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권력의 똥개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충견으로 탈바꿈하자는 거. 예, 지금 그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들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국정원, 검찰, 경찰 이들은 그 행정부 수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몰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내전 상태로 거기 끌고 간 거죠. 네, 준내전 상태의 혼란을 오히려 야기시켰죠. 뭐 경찰만 하더라도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라든가 아니면 뭐 물리적 충돌 야기시킨다거나 또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뭐 평화적 시위하는 사람들을 검거한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이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할수 있는 건다 권력 보유를 했어요. 위해서. 아니 그래 심지어 외신 기자도 얻어맞고 막 그랬잖아요. 네.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 멀쩡히 서 있던 시민들도 막 폭행당하고 끌려가고 그래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켰던 놈들 아니에요. 또 세월호 유족분들이 가족분들이 광화문 같은 데서 시위를 할 때 일베들이 몰려와서 일부러 술 마셔와가지고 막 멱살 붙잡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 또 개입을 안 해요. 안 해. 그렇죠. 가만히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대한문 앞에 분향소 차려놓은 거 사이비 보수 새끼들이 와서 깽판 치고 했을 때 경찰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잖아. 왜 경찰이 그런 걸 구경을 하지? 저는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시나리오를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권력기관을 일정한 개혁을 하지 않고 내비둔다면 아마 이 임기는 매우 편하게 권력기관들에 알아서 충성도 하고 잘 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굳이 어려운 길인 권력기관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이 권력기관들은 적당한 개혁이 없다면 그대로 똥개짓들을 다시 할 거란 그렇지. 말이죠. 반복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건 되게 자기 희생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굉장히 어려운 길 가시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똥개 필요 없다. 나한테 충성할 필요 없다. 원리 원칙대로 예, 해라. 시민에게 그겁니다. 봉사해라. 시민에게 그렇습니다. 봉사해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먼저 국정원 개혁 방안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국정원 같은 경우는요. 그 정보 수수지권도 있고 대공수사권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국내 그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경찰, 검찰 뭐
부터 해서 전부 각자 정보기관을 거느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국정원이 총괄해서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타 권력기관의 정보를 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과거에 국정원이요. 과거에는 진짜 막 법원장실, 검찰총장실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정보를 쉽게 해서 인사 파일을 쥐고 있으면서 기관장들을 전부 목줄을 잡고 있었던 네. 막강한 권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정원이 또다시 그런 파워를 갖게 된 상징적인 게 이 기획조정 권한이에요. 이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검찰 힘이 셌을까요? 국정원 힘이 셌을까요? 국정원이지. 국정원이 더 은근히 그러니까 국정원이 더 세지. 은근히가 아니라. 허용되지 않은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국정원이 훨씬 셌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국정원 따까리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논두렁식의 사건만 하더라도 국정원이 검찰에다가 협조 요청하고 한 게 네. 아래로 보고 협조 요청을 한 거거든. 물론 거기에 따라 검찰이 당시에 뭐 변명처럼 나오는 거 보면은 자기가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SBS 보도 같은 경우는 검찰발로 나온 거야. 네, 그럼 그렇죠. 검찰에서 협조를 해준 거예요, 사실상. 뭐 이후에 최동욱 검찰총장 날아간 것도 그렇고 국정원이 그냥 좌지우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자존심이 오랫동안 상해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일단 손을 떼게 합니다. 지금 오늘 방안에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겨라. 그리고 대북 정보 수집과 해외 정보 수집에만 전념을 해라.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비슷한 법안을 얼마 전에 김병기 의원이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출신이잖아요. 네. 정통 국정원맨인데 그래서 거의 뭐 종합판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보면은 국정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해서 국회와 합의해서 정보활동 기본 지침을 만들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국회와 합의해가지고 만든다. 국정원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문민 통제를 받으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건 외부 통제잖아요. 국회 통제는 동시에 내부 통제 강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정보감찰관을 임명해가지고 그 소속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그 다음에 지금 특수활동비 문제되고 있잖아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통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특활비가 진짜 문제인 게 영수증 처리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부터 뭐 모든 기관들이 다 여기서 용돈 탈 쓰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꽁돈 얻어 쓰느라고 네. 아이고 심지어 박근혜 같은 경우는 야씨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돈 없다고 그때 촛불 집회 하는 와중에도 국정원한테 돈 좀 받아오라고 진짜 쪽팔려라, 저런 진짜. 대통령 다시 나오기 힘들죠. 그 돈 받아서 기치료 받으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그 정치 개입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형량을 대폭 높이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렀을 때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자기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형량이 낮으면 더군다나 그 법정형이라는 것은 실제로 선고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낮게 되잖아. 근데 법정형 자체를 높여놔야 또 자기 인생을 걸고 불법에 가담할 거 아니에요. 이 형량이 낮으면은 야 이번엔 네가 한번 갔다 와라. 그렇지. 재수 씨는 내가 잘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계속 악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김병기 의원이 내놓은 안을 보면 이번 정부가 하려는 그 방향하고 대충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쨌든 청와대가 오늘 발표한 것은 네. 청와대가 제시하는 큰 로드맵이에요. 네. 큰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김병기 의원 안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개혁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그 대공 업무 내지는 그 테러리스트부터 국가를 지키는 그런 일에 국정원이 전념할 수 있겠죠. 그 이전에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보면 유엔에서 인권 고등 사무가 왔는데 그거를 미행을 한답시고 미행했는데 또 걸리고 걸리고. 해외에서 유력 기업 임원들이 와서 어디 롯데호텔에 묵었는데 거기서 노트북 훔치다 걸리고 아우 병신. 그리고 물 샌다고 가서 물 새는 거 고치고 잔디 그러니까, 뽑고 뭐야 이렇게 근데 쪽팔리게. 법령이 계속
강화가 되어야 내부에서도 개길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법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이 출발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왠지 입법을 협조해 줄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진짜. 네. 당연히 반대하겠죠. 예, 특히 지금 뭐 야당에서는 대공수사권을 이제 경찰로 넘기는 부분 이렇게 되면 뭐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럴 일 없습니다.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네. 송 작가님, 그 많은 옷이 다 어디서 나는지 보니까 한 번도 옷이 중복된 적이 없습니다. 아하. 진짜 부자야? 엄청 부자죠. 대단한 부자 납셨다. 소품이라도 대충 사볼까? 모니터 앞순이한테는 또 인터넷 쇼핑몰이 있으니까. 응? 오소리? 이름 대박. 오소리 에코퍼? 올겨울은 광화문 추위가 아닌 각자의 추억을 만드니라 코가 빨개지겠죠. 동물로부터 잔인하게 털을 얻지 않아도 인간은 이미 고품질의 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털 빠짐이 적고 촉감이 부들부들하며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는 고퀄리티 에코퍼 원단을 가지고 오소리 에코퍼를 제작하였습니다. 대박. 가격도 착해. 이름도 마음에 든다. 오소리 에코퍼. 와, 색깔은 또 뭐 이렇게 많아. 브라운 예쁘네. 딥블루도 예쁘다. 와. 어머, 호피무늬 우리 마님 진짜 좋아하시겠다. 이거 선물 포장도 해주네. 여기는 북마크 당첨이다. 쇼핑몰이 로타리 82? 로타리 82, 로타리 82. 응? 이건 뭐야? 가족 모두가 문꿀 오소리입니다. 헐. 대구에서 쇼분영 하시면서 상품명에 오소리. 와, 진짜 한 문꿀 하신다. 문꿀이라면 무조건 즐겨찾기 각이네. 오케이, 즐겨찾아 드리겠어. 로타리 82. ROTARY82.com. 로타리 82. 검색창에 로터리 아니고 로타리 82. 그러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서 김병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법안을 발의한 거고요. 이 과정, 그 심사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 통해서 다양한 또 이제 추가 의견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안이 만들어지겠죠. 특히 야당하고 이제 협의 과정도 지금 필요한 거니까. 네. 일단은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초안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큰 방향 그리고 철학이라든지 취지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그 국민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오늘 조국 수석이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하고도 어느 정도 지금 맥락이 지금 다 있으니까. 힘을 실어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텐데요. 있던 권력을 뺏어가는 거니까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국정원이 그동안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네.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내부 반발은 거의 없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야, 네.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도 체면 차릴 줄 아네. 여기서 반발하면 그 있던 체면도 깎아나갈 텐데. 반발하면은 잘려야지. 사실 정권 바뀌고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해가지고 조직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국정원의 뭐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삐뚤어진 뭐 대공 의식이나 정의관 같은 걸 갖고 있는 게 문제긴 한데 일선 어쨌든 간에 엘리트들 아닙니까? 일선 네. 국정원 요원들은 그렇죠. 당연히 본래 본분대로 제가 꿈꿨던 그 직업의 형태로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겠죠. 예. 아니 지금 멋있는 그 정보기관 네. 요원 그러니까. 그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잖아. 오히려. 간첩 잡고 해외 테러리스트 붙잡고 그렇지. 그러니까. 교민들 지키고 그동안 국가 얼마나 뭐. 찌질했어. 그게 훨씬 진짜. 멋있죠. 네. 영화 그동안 같은 삶을 정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아이씨, 거예요. 댓글이나 달고 앉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쪽팔렸을 거야 그동안. 반 메고 너 가구 지키고. 밤에는 그리고 가정부 혼내고. 가정부 못 내고 비 오면 그거 고치러 다니고 그런 것보다 당연히 요원답게 살아야죠. 정보 요원답게. 자, 그런데 이런 흐름 때문에 흐름 덕분에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국정원의 그 대북 영향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경찰이 이제 커버를 해주고요. 그런데 너무 커지면, 뭐, 아까 조국 민정수석도 그렇고, 권순우 의원님도 1987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박종철 열사가 죽은 것도 있고, 좀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경찰이?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 자, 먼저 국정원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 왜 그렇게 지금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게 이게 미국 CIA하고 FBI를 생각하면 돼요. 네. 미국 CIA가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같은 조직이잖아요. 근데 CIA는 정보 수집만 해요.
그러니까 막 간첩이라든지 대공 업무, 산업 정보 막 이런 수집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정보를 FBI한테 넘겨가지고 FBI가 수사를 합니다. 네. 지금 대공 수사권을 저쪽으로 경찰로 넘기는 것은 국정원에서 정보 수집만 해라. 그리고 니들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경찰로 넘겨라.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CIA와 FBI처럼 우리 국정원과 경찰의 업무를 분장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형태고. 그거 진짜 미드 많이 본 사람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그렇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국정원 권력이 비대했는가 생각해 보면 어둠의 권력,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력을 잡다가 결국 대통령이 흑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중앙정보부 갖고 한 거 아닙니까? 모두 그다음에 해야지, 정치를 그걸 하고. 또 전두환이가 이어받아서 안기부를 가지고 네. 그 짓을 했고. 그러니까 저쪽 애들 면면이 내려오는 혈통이죠. 혈통인데 이거를 싹 바꾸자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도 정보, 그리고 CIA도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정보. 그 사실 정보기관은 정보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는 비밀 행동을 하는 비밀 결사 네.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흑화됐던 건데 그 여지를 아예 찢어놓겠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남은 앵커가 질문했듯이 경찰이 이제 문제잖아. 네. 전국에 경찰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뭐 몇만 명? 한 2만 명? 10만 명. 10만 명이요? 그러니까 10만 진짜 명. 많네. 진짜 많지. 네. 그러니까 진짜 겁나잖아. 네, 그렇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조직한테 지금 대공수사권까지 넘어가. 안 그래도 남영동 분실 그 1987에서 봤듯이 그 짓을 했던 경찰이잖아. 그 영화를 보면 경찰의 권한이 그때 검찰보다 더 셌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경찰을 뭘 믿고 경찰한테 그렇게 넘기냐. 우리 국민들의 경찰의 감정이 좋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경찰도 쫙쫙 찢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도 수사 경찰하고 행정 경찰을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 그 길거리 교통 경찰이라든지 네. 일반 우리 생활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경찰, 뭐 강력계 형사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요거 빼고 나면 사실 대부분 그 경찰들은 이런 민원 업무 처리하는 경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절한 아저씨들. 예, 그렇습니다. 이 경찰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겁니다. 네. 찢어서 수사 경찰은 국가직으로 냅두고 네. 나머지 행정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쫙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직이 사실상 축소되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경찰이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아까 10만 명 말씀해 주셨는데 충남 공주시 인구가 10만 명이래요. 진짜 많은 그 거구나. 한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 뭐 지나다니는 아저씨, 슈퍼마켓 아줌마 모든 사람을 다 합쳐진 게 10만 명이니까 그 숫자에 그 권력 기구가 있다면은 어마어마할 텐데 이거를 찢어서 분산을 시킨다. 특히나 자치 경찰 핵심인 것 같은데 그 제주도에서도 자치 경찰을 도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그러니까 잘 되고 테스트 삼아 있나요? 먼저 시작한 거죠. 이게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참여정부 때부터 이어져. 그렇습니다. 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가 제주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직 이게 거기만 하니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그 행정경찰의 위상이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조국 수석이 발표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제주도처럼 하게 된다면 제주도 그 자치경찰 그동안 시행하면서 겪었던 어떤 오류, 시행착오를 전부 이제 경험치를 바탕으로 네.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치가 바탕이 된 거죠. 또 세상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네. 권력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분산하더라도 결국 지자체장이 그 경찰 권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좀 뭐 홍준표 같은 사람이 지자체장이 되면은 또 그거는 지자체장의 정치 논리에 휩쓸릴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근데 이제 수사 경찰은 국가 중앙에서 네. 통제를 별도로 분리를 시켰으니까 아하. 행정 경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렇군요. 교통이라든지 네. 이런 거 어. 그 뭐
뭐 청소년, 여성 뭐 이런 관련 이런 업무만 한 거니까 어떤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휘말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괜찮네요. 네. 대통령만 똑똑한 사람 잘 뽑아 놓으면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네. 자,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도 받아오고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권도 받아오고 두 개의 그 염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경찰이 찢어지지. 이득이네. 예, 개이득 아닙니까? K이득. 그게 이득이죠. 어쨌든 그래서 경찰도 입은 찢어지면서 동시에 큰 숙제를 받아놨어요. 뭐냐면은 니들이 그거 정말 가져가려면 니들 알아서 개혁 잘해. 그러니까 이게 이 숙제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숙제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님 성에 안 차는 숙제를 하면 이걸 못 받아갈 수도 있어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서 지금 숙제를 잘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더 빡신 거 아니에요? 그러네. 요거 해 하면 딱 정해준 것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건 지금 알아서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 전제 조건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알아서 하게 되면 더 빡시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자기네 그 적폐를 스스로 지금 도려내는 걸 착수를 숙제를 했습니다. 줬군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기네가 과거에 정말 잘못했던 거를 일단 5대 사건을 지정을 했어요. 뭐냐? 백남기 농민 사건, 그다음에 밀양 송전탑 사건,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그 폭력 진압 사건, 네. 평택 쌍용차 폭력 진압 사건, 용산 화재 참사. 이거 엄청나잖아. 이 5대 사건을 지금 경찰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싸. 아싸. 그러니까 이 일은 그러니까 스스로 만약에 대통령 청와대 차원에서 이거 해 했으면 아마 사회적으로 또 조중동부터 해서 언론이 시비 걸었을 거예요. 아하. 근데 경찰한테 니들이 알아서 해 했는데 알아서 이 5대 사건부터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이거는 시비 걸 일이 없지. 절묘하네요, 진짜. 아, 그렇죠. 그 청장님이 참 똘똘하시네. 그것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네. 되게 무심한 척하면서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되게 잘 짚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나온 아니다. 이거 생각. 야, 우리 얼마 전에 네. 이철성 청장 네. 우리 봤잖아 밥 먹다가. 바로 옆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네, 근데 부하 맞네. 직원분들이랑 같이 소박하게 먹더라. 소박하게 드시는데 얼굴이 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숙제를 잘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그냥 눈치가 있어. 지레짐작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촛불 집회할 때도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집회하면은 시비 걸어가지고 집회가 폭력적으로 바뀌게끔 사회 혼란 야기하게끔 유도를 한 측면이 있는데 작년 그 촛불 집회할 때는 안 했잖아. 네. 이철성 청장이 지금도 계속 임기를 유지하는 이유는 촛불 집회 때 뻘짓을 안 했기 때문이야.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렇게 알아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자,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국정원 구조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실업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겠지.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지금 아, 나온 그래요? 방법 그렇습니다. 골 때린다. 네. 지금 대공 수사 파트가 이제 경찰이 이관을 하게 되면 기존에 경찰 안에도 대공 수사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이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대공 수사국이 된다. 뭐 아직 하여튼 그건 향후 조직 개편을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이걸 핸들링하면서 할 텐데 그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정원 기존 대공 조직 업무하던 요원들은 그 경찰의 네. 그 조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검찰인데요. 네.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검찰이 가장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생기는 건 없고 잃는 것만 있네. 뭐 차 뛰고 포 뛰고 앞바퀴 뒷바퀴 다 지금 날아간 것 같은데요. 네. 뺏기는 게 정말 많지. 네. 지금 검찰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검찰은 전부 뜯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먼저 검찰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생기잖아. 그러면 네, 고비처. 기존에 그 공수처죠. 줄여서 공수처인데 기존에 그 대검 중수부는 없어졌지만 네. 검찰 특수부에서 주로 하던 사건들을 이제 손을 떼게 돼. 특히 그 고위 검사들 네. 자체 비리 사건들 그동안 지들이 수사했잖아. 이제는 지들이 수사를 못 해요. 수사를 받아야 돼. 그게 있고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1차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그렇죠.
검찰이 진짜 뺏기기 싫어하던 이거 지금 뺏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탈검찰화, 법무부에 탈검찰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그 국장 자리라든지 그 고위 간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검사장이에요. 네. 그 무슨 우리 지검장 뭐 네. 이러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급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지난번에 박상기 장관이 세 자리를 이미 그렇게 바꿨고요. 앞으로 그 법무부는 검사들이 못 가게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법무부 자리가 줄어드는 거야. 검찰화라는 게 인적 구성을 그쪽으로 못 보내게 만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그전에는 검사들이 법무부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법무부가 검찰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야. 사실 우리가 이 검찰이나 법무부를 다룬 드라마를 보면은 어. 그냥 한 식구라고 생각하지 다르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행안부 주요 보직 자리에 고위 경찰관들이 쭉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다는 거.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그겁니다. 그 자리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큰 컨셉은 문민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검찰의 특별사는 그대로 하네요. 네, 특별수사 이거는 대통령 공약에도 원래 특별수사까지 다 뺏는다는 공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딱 자기가 약속한 것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특수수사, 특별수사라는 건 어떤 겁니까? 개념이? 특별수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수사권이 1차적으로 경찰이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예외적인 겁니다. 대형 사건?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인지해서 자체적으로 먼저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는 특별수사 같은 경우는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갖는 분야입니다. 그 인지수사, 기획수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도 기존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뭐 진짜 뭐 2천만 원, 500만 원, 뭐 동네 세신사 아주머니가 띄인 돈 찾는 그런 수사까지 검찰이 모두 다 지휘했던 거 아닙니까? 옛날엔. 옛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어느 정도 이제 경찰과 나누면은 검찰도 정말로 흔히 말하는 구치 큰 사건, 정말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큰 사건, 큰 범죄에 바로 그 인력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또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 같은 경우도 특수수사과가 있어요. 경찰청 산하에. 이게 검찰의 특수부하고 비슷한 조직인데 네. 거기서 얼마 전에 그 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라든지 막 이런 거 수사를 네. 하잖아요. 그것처럼 경찰도 해. 그럼 검찰도 우리가 질 수 있냐 하면서 진짜 발에 땀나게 열심히 수사를 하게 그렇죠.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자기네 고위 검찰 간부 수사는 지들이 못해. 공수처에서 해. 네. 지금까지 나온 안들을 좀 들어보니까 제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진짜 조국 수석하고 문 대통령님하고 죽이 잘 맞아가지고 맞아 바로 그거야 서로 하면서 만든 것 같아요. 이신준심. 네. 맞아요. 그동안 두 양반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 굉장히 동일했거든요. 네. 근데 플랜은 좋은데 이걸 동시에 다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한꺼번에 요일당하고? 다 하기 힘들겠죠. 결국은 이제 프로세스가 있나요? 큰 플랜을 지금 청와대가 밝힌 거고 네.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해야 될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약간 정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핵심 키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공수처 법안입니다. 공수처 법안. 이거부터 통과시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밝혀놓은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라는 건요. 공수처법을 일단 입법시켜야 줄줄줄줄 연결해서 네. 쭉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 공수처법이 일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고위 간부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수처가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검찰, 경찰이 갖고 있던 권한을 공수처가 먼저 회수를 해가는 아 거거든요. 일단은 뺀다. 일단 빼야 나머지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후속 조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퍼즐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간 하나 만들어야만 다른 퍼즐 맞습니다. 조각들 일단 움직일 수 있는. 선반이 하나 있어야 뭐 작업을 네네. 할 수 있다는. 네. 그래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박범계 의원도 얘기했듯이 이게 쉽게 될 것 같지가 않다고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해줄 것 같다고 하니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면 결국 압도적인 여론밖에 없다고 하니 지금 뭐 아이고. 상황은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국회 선진화법
180석이 필요한 네. 국회 선진화법도 있고 더군다나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이야. 그렇죠. 맨날 깽판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암울해 보이죠. 네.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반전이 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반전이냐? 뭐가 있어요? 예, 반전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박홍근 칭찬을 해줘야 되는 그 상황인데요. 뭐냐? 얼마 전에 사개특위하고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어요. 소식 들어봐 뉴스 봤죠? 네. 근데 그 사개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았는지 아세요? 누군데요? 우리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맡았습니다. 개헌특위는 자유당한테 줬어.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 욕을 먹었는데 그건 욕 먹을 사안이 아니에요. 우리 두 개 다 가져올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근데 개헌특위를 내줬잖아. 그것 때문에 욕 먹었지. 네. 근데 개헌특위는 어차피 안 될 거. 그러니까 어차피 자유당 새끼들이 개헌을 6월 지방선거 때 못 치르게 하려고 아득바득 개헌특위 내놓으라고 한 거거든. 네. 그래서 그래 옛다 먹고 떨어져라 그럼 거기 하고 준 개땡이 거야. 우르르 몰려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우리가 손해 본 것 같잖아. 네. 천만의 말씀. 어차피 저 새끼들은 지연 작전을 쓰려고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카드가 하나 더 있잖아. 우리는 대통령님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잖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새끼들이 그냥 개헌특위 위원장 자리 갖고 지금 지연 전술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는 사실 거야. 지금의 국회는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줘도 합의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 딱 주고 나서 가져온 게 사개특위 위원장이에요. 근데 사개특위가 도대체 뭡니까? 자. 제가 어떻게 아는 척했는데. 여기서 공수처 법안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사개특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법사위를 안 거치고 갈 수도 있어요. 정말요? 오. 네. 어떻게 하냐? 사개특위에서 법안 심사를 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법사위로 넘기잖아요. 근데 법사위가 무조건 뭉갤 수가 없어. 이거를 120일 아닌가? 안에 무조건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처리 안 하면 법사위가 물고 있다가 그냥 통과가 돼 버릴 수가 시간 있나요?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바로 바이패스 그렇습니다. 우회 상장에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회 상장.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지. 야, 이거 주도한 게 누굽니까? 이런 협상 주도한 거. 이거를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박홍근 부대표가 했는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칭찬해요. 스담. 브라보. 매우 브라보. 잘한 거예요. 이야. 왜냐? 지금 오늘 발표한 이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첫 단추가 공수처법이에요. 네. 이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사개특위이고 그 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왔다는 것은 저 새끼들이 지연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행입니다. 네. 이거 처음에 뉴스 나왔을 때 그 개헌특위 저쪽에 넘어간 거 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쪽 세계에선 또 나름대로 바터로 가져온 게 확실히 더 큰 게 있었군요. 장사 정말 잘한 거야 이거는. 왜냐면 개헌특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네. 저 새끼들 개헌특위 위원장 갖고 놀라 그래. 그래서 3을 넘어가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발의를 해버리실 거야. 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옛다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사개특위 딱 챙기면서 네. 사실 속으로 룰루랄라 했던 거예요. 다행입니다. 아이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님 참 많이 뭐 시쳇말로 많이 까이셨는데 좀 장사를 이번에 잘하셨네요. 남는 장사. 네, 네, 마진을 잘했습니다. 좀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두셨네. 자, 공수처가 생기면 뭐가 좋아집니까? 공수처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그동안 열통 터지게 하던 일이 뭐냐. 고위 검찰 간부들 네. 각종 뭐 성추문부터 해서 뇌물 각가지 사건이 터졌는데 제대로 처벌을 안 받았어. 뭐 기소가 안 되죠, 뭐 일단은. 그러니까 같은 식구가 검사를 수사를 하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고. 그렇죠. 신용만 막 내고. 그런데 이거를 공수처에서 앞으로 그런 일 생기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는 뭐 같은 식구 아닙니까? 자, 근데 공수처 비리는 검찰, 경찰이 또 수사를 합니다. 서로 수사를 하는 거야. 이거 쉽게 얘기해서 간소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서로 봐주는 거 아닙니까? 서로 봐줄 수가 있겠어? 서로 실적 내야 되는데? 아하, 그렇군요. 서로 한탕 해야 될 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라고 쳐. 나도 검사로 꿈이 있어. 검찰총장도 한번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사 빡시게 해야지. 국민들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사 한 건 확
멋지게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긴 그렇게 해야지 또 국회 입성도 하고 그렇지. 그런 꿈도 있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미드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만 미국 드라마 보면 검사들이 어떤 수사를 지휘하면서 언론의 여론의 동향, 민심 이런 걸 모두 체크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뭐 굳이 눈치를 볼 거면 자기 상급 검사가 아니라 시민들, 국민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당장 수사권 조정만 하더라도 과거에 검찰이 경찰 목을 확 멱살을 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게 뭐냐? 경찰은 검사를 수사를 하려고 해도 검찰이 뭉개버리면 수사를 할 수가 없어. 네. 너 수사 손떼 하지 마. 스톱 하면은 스톱을 해야 되는 게 경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아 진짜 간수 없는 감옥. 어. 긍정적인 의미의 간수 없는 감옥이 벌어졌네요.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3대 권력기관 이 개혁 방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견제. 서로가 서로를 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 시스템이 이렇게 잘 정비된다고 해도 결국 각 인물들이나 개별 사건에서는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네. 근데 무조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지. 저 검사 나쁜 놈이네, 저 경찰 나쁜 놈이네, 백날 해봐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네. 지금 그리는 그림이 결국 오래오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네. 어떻게 표현을 또 하냐면요. 서로가 견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불신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신뢰를 전제로 한 게 아니야, 이 제도는. 착해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로를 일단 저 새끼 나쁜 놈이라는 네. 가정을 해놓고 그 위에서 어떻게 이 사회가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이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이번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담긴 철학도 인간을 일단 좋게 안 본 겁니다. 안 보고 그렇죠. 서로 나쁠 수 있다는 거. 네. 악이 존재한다는 거. 그걸 전제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이야기하면서 저부터도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불신이라는 것을 시스템화해서 오히려 견제하는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네. 개혁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 청취자분들 막 몸이 달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투표근도 막 불끈불끈하고 댓글근도 따봉근도 불끈불끈 하는데 나 살면서 이런 청취자들 처음 봤어. 네. 선거 반년 전부터 우리 누구 찍어야 되냐고 알려달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리고 대선 끝난 지 지금 6개월 7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포털전 열심히 하시고 네. 더 열심히 해. 자, 우리는 지금부터 공수처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공수처. 예. 일단 오늘 들은 방송을 좀 요약해서 네. 다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돌려서 들으셔야 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그때 우리 박범계 의원 인터뷰 나와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주당이 새해가 되면 1월이 되면 처음으로 할 과제는 공수처 법안이다. 네. 근데 이 자유당이 방해가 심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여론이 여기에 모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조국 민정수석도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갈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해놨잖아요. 네. 그 첫 단추가 공수처 법안 통과입니다. 예. 여기에 우리 모든 역량을 투영을 해가지고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골 다이어리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야당 의원 전화번호. 다 일일이 전화 좀 줘줘야지 뭐. 압도적인 그렇습니다. 숫자로. 예. 네. 저는 오늘 이야기 듣고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저는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냐라는 점에 대해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억눌러 있는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정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불쌍해요. 어렸을 때부터 순사 나온다. 경찰을 무서워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이어온 그럼요. 악습이죠. 예. 게다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인만의 망상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기관원 망상이라고 합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 낀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망상. 맞아. 정보기관이 국민을 얼마나 끈덕지게 탄압을 해왔으면 이 망상이 유전되고 세습됩니다. 내기의 도청기. 예. 근데 지금 안대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 수석이 오늘 네. 발표하신 말씀대로 권력기관이 각자 제 역할을 하고 서로 견제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인간의 정신이 해방되는 그렇죠.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돼요. 예. 좀 더 자유로운 억압에서 해방되는 거죠. 웃고 네. 살고 걱정 네, 없이 좀 살았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런 세 분류의 세계 권력기관이 국민을 감시했다면 이제는 원형 감옥 형태에서 그렇죠. 파놉티콘. 예, 파놉티콘
그 벽면에 권력기관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서로 감시하고 국민이 시민이 중앙에 있는 거죠. 그렇죠. 시민 네, 자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네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권력기관이 시민의 감시를 받는. 아 좋은 말씀. 그렇습니다. 딱 파놉티콘이에요. 그러니까 파놉티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정원, 검찰, 경찰이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에피소드가 진짜 근 1년 동안 녹음하는 에피소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계속해서 너는 문재인을 왜 지지하냐에 대한 답변이 항상 그거였거든요. 네. 검찰 개혁 할 사람 문재인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네. 그 구체적인 안을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네.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진짜 시민은 자유롭게, 네. 국가는 정의롭게 네. 예,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금 중요한 순간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네. 떨려요. 소장님. 네. 근데 오늘 에피 역대급 제일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거의 매주 하지 않으시나요? 매주는 아니고요. 제가 저희 에피가 이제 300개 넘었잖아요. 그 중에 한 150개 정도의 한 얘기입니다. 트위터랑 페이스북에도 항상 이거 레전드 에피 하시는데 제가 2달 해보니까 레전드 에피 그 들어간 포스팅이 한 80건 되더라고요. 그럼 이건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LOL. 네. LOL이야. 자,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권력기관 3대 권력기관 개편 방안 저희가 권순욱 논설위원님의 해설로 같이 다뤄봤고요. 공수처 이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문꿀 오소리 분들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박합시다. 빡세게. 압박합시다. 빡세게. 예, 앞으로 하여튼 진행 과정을 보면서 가끔씩 계속 저희가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의견 들어볼까요? 한결다움 44님입니다. 안드레아님, 기레기들의 비트코인 공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불과한 행위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규제 대상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 성역인 것처럼 떠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프레임을 반박할 게 아니라 우리 쪽 프레임을 짜야 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네, 아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전문가를 한번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곰님께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K보트를 이용할 수 없나요? 핸드폰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한데 말이죠. 요즘은 핸드폰으로 지방세, 국세도 납입이 가능한데 핸드폰을 이용한 본인 인증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당내 경선에서 이거 국당에서 안 된다고 지금 이거는 선거법 네. 문제죠. 선관위가 결정해야 될 민주당이 의지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거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피스 가츠 원님, 여당 리포트도 만들면 안 돼요? 여당 정치인들 이름도 다 잊어먹겠습니다. 저는 여당 정치인들 이름을 몰라요. 잊어먹는 게 아니라 몰라요. 몇 명 몰라. 추미애. 네. 추미애 안다. 추미애 대표 알고. 우원식 알고. 예. 끝. 오늘 김병기도 했잖아. 네. 네. 예. 아 김병기. 예. 김빈. 여기는 아직 원외정 친구고. 예. 자, 우주알님께서요. 솔직히 전 국당 욕하는 건 재미지지만 자한당, 바른당, 구새누리, 구한나라당은 정말 한국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이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으로 세탁된 게 너무 싫습니다. 유승민, 김무성은요 박근혜 측근이었고요. 그런데 최순실 모른다고요? 최순실 존재를 눈 감고 모른 척했을 뿐더러 세력 다툼에 밀려 자신만 희생양인 척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네. 예. 유승민을 합리적 보수로 포장해준 한겨레 신문한테 좀 항의를 좀 하십시오. 네. 저희 야당 리포트 하면서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게 때에 따라서 어떤 쪽 편을 들어주고 어떤 쪽은 눌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저 이제 디바이드 앤 룰이죠. 그쪽이 고르게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이쪽으로 실어줬다 저쪽으로 뺐다가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뭐 야당 밀어주려고 야당 리포트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지선승리님, 야당 리포트 가피님의 심혈관을 기울인 역작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요다만님, 야당 레포트 듣다 넘어갈 뻔했어요. 흐흐흐 푸하하. 좋은 컨텐츠 항상 감사히 듣고 있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듣다가 넘어가시면 다치니까 누워서 들으십시오. 레달님도 야당 리포터는 진짜 개콘보다 재밌어요. 역시 재료가 넘사벽. 재료가 싱싱해야 됩니다. 송 작가님,
저희 송 작가님이시죠? 네, 송 작가님은 저희 답변을 올려주셨어요. 청취자이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출연자. 출연자. 뉴스 신세계 출연자. 네. 네. 불후의 명곡 오소리 소녀를 뉴스 신세계에서 들려달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뉴스 신세계 팟빵 버전 엔딩곡으로 틈틈이 넣고 있습니다만 왜 때문인지 아무도 몰라주심. 하하하. 이 하하는 아무래도 하승주 소장님 목소리로. 난 몰랐는데. 아니야 하승주 소장 하하하 하면 돼. 홍홍홍홍. 아니에요. 내가 이거라니까. 아 버전이 다 다른데 네. 뭔가 다 비슷한 것 같다. 하여튼 엔딩 버전으로 넣고 있대요. 나는 못 들었었는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뉴스 신세계. 네, 저스티스님 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 TV에서 해주던데요. 윤가피님 멘션이 생각났어요. 루나 텐님 댓글전 하다가 아침엔 꿈속에서도 댓글 부대랑 싸우고 있었네요. 꿈속에서 추 비추 댓글전. 그럴만합니다, 진짜. 야, 고생하십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어느 정도 내용을 읽고 추 비추 때려야 되니까 알바 버러지들의 거지 같은 글을 계속 봐야 된다는 아 점이죠. 맞다. 내상 입겠네요. 우리 문프 70% 지지율을 위해 우리가 딜런 놈들이랑 마주해야죠. 간혹 알바 버러지들이랑 댓글로 싸우다 보면 점점 우리 쪽도 입이 더러워지고 있지만요. 정치 적극적 참여층이 이렇게 평소에도 말도 안 섞을 버러지들이랑 말싸움하며 영향도 받고 시간 낭비하고 생산적이지 못하죠.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MB 개생티. 그래요. 우리가 더러워져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문프를 위하여 건배. 건배. 예전부터 이 트위터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댓글전 하다가 심신이 피폐해서 힘들다고 그러면은 꼭 달리는 단골 멘션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문프가 편해집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좀 위안을 삼읍시다. 예, 우리인이 꽃길만 걸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죠. 네. 마요네즈 뚜껑님은 김밥집 사진 올려주셨는데요. 간판에 권순옥 김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권수독 김밥이 있네요.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실제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김밥집이고 꽤 맛집인가 봐요. 아. 그러면서 제가 가는 단골 밥집인데요. 갈 때마다 권순욱님이 떠올라요. 오늘도 이 집에서 밥 먹으면서 추미애 대표님 에피 잘 들었습니다. 정치세계팀 응원합니다. 김밥 팔단 나오겠네 이제. 김밥 할다 한번 보시죠. 네. 무의자연도님 지난 5년간 문정부와 민주당과 아픔을 같이 했는데 아직도 정부는 바뀌었는데 그 아래 조직들은 따로 돌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도 박근혜 때 임명된 사람들이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생존 차원의 제스처에 속아 넘어가 아직도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걸 보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철학과 결이 다르고 분명히 있는 적폐의 규명 의지조차 없는 걸 간파하지 못하는 것 같아 속이 터집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리해서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 정말 그 반동이 또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을 심지어 적조차 우리 편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 때가 되면 또 알아서 물러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물러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빨간 단풍 나무님께서 추미애 대표 인터뷰 방금 다 들었어요. 이동하면서 듣느라 놓친 부분은 다시 되돌려서 듣고 인터뷰 좋았습니다. 질문도 좋았고요. 1시간이 짧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당대표 연임은 안 되나요? 추 대표 너무 든든합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 추 대표 보고 미애 보스라고 부르는데요. 추 대표 글 올라오면 댓글들이 대부분 역시 미애 보스 상여자 이렇게 주르륵 달립니다. 이런 거 아시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인기 엄청 좋아요. 여성 정치인이 노련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당대표를 역대급으로 잘해내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권순욱 기자님 평소보다 엄청 훤칠하게 하고 나오셨네요. 미애 보스 인터뷰라서 더 신경 쓰고 나오셨나요?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더 신경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잘생겼더만 진짜. 네. 그 크리스토퍼 리브 원더 그날 슈퍼맨. 인터뷰는 정말 팬심으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네. 여초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여론들은 저희가 모르죠. 모르니까 좀 많이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쑥쑥 커가는 정치 신세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남훈 권순욱 윤가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